석탄화발전소 굴뚝에. 그런데 저 굴뚝이 저기에 어떻게 세워지게 됐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대도시 한가운데다가 저렇게 석탄화발전소 굴뚝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상상을 못 하잖아요. 인구 밀집 지역에 세운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도시는 안 되는데 왜 삼척은 되냐 이거예요. 여기에 살고 있는, 여기도 4만 명이 삽니다. 4만 명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4만 명의 시민들은 왜 이렇게 피해 지역에서 그냥 노출된 채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차별인 거예요. 여기 사는 주민들은 왜 무슨 특별하게 이렇게 국민으로서 대우를 못 받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거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걸 조금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기가 지금 여기 시멘트 공장이고 저기 그 굴뚝 있는 데가 원래 석회석 광산이 있던 산이 있던 자리에 다 파먹었어요. 다 파먹고 이제 석회석 다 팔고 나니까 분화구처럼 생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분화구처럼 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다가 이제 자연 복원을 하려니까 이제 돈이 드는데, 마침 정부에서 이제까지는 한전에서만 짓던 석탄 발전소를 민간 기업도 지어도 된다. 민간 기업한테도 짓는 거를 우리가 허가권을 내주겠다.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삼성, LGS, 뭐 포스코, 뭐 SK 다 이제 대기업들이 이게 이제 정말 돈 버는 거라고 해서 뛰어들었어요. 그때 누가 뛰어들었냐면 바로 지금은 도산했어요. 동양시멘트가 뛰어든 거예요. 지금 삼표시멘트 바뀌었어요. 동양시멘트가 뛰어드는데 얘네들이 바닷가에 질 생각했으면 그래도 그나마 시민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안 입었겠죠. 근데 얘네들이 자기네 땅이니까 자기네 갖고 있던 광산자리에다가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그 자리가 시내 한가운데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짓도록 허용해가지고 하니까 동양시멘트가 우리다가 짓겠다고 한 데가 저기란 말이에요. 저기. 그러니까 삼척 시민들은 완전히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 저기서 이제 저 공장에서 굴뚝에서 무려 하루에 얼마의 석탄을 태우느냐 하면 17,000톤을 태워요. 여러분들 17,000톤 배를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7,000톤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25톤 트럭보다 680대분을 하루에 태우는 거예요. 680대. 그러니까 2분의 1대꼴로다 계속 갖다 부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석탄을 저 굴뚝을 통해서 연기가 나온다. 그걸 여기서 마시고 살아라. 그럼 살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국민인데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버려질 수 있냐 이거죠. 저는요, 우리처럼 정말 나이 좀 먹고 그랬으면 뭐 살만큼 살지. 우리 어린이들도 있는데 여기 꼬맹이들 이렇게 걸어다니는 꼬맹이들 보고 있으면요 눈물 나요. 쟤네들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쟤네들은 엄마 아빠가 여기 살고 자기 집이 여기니까 걔네들은 그냥 뭣도 모르고 살잖아. 근데 뭘 마셔요? 1급 발암물질 그 어린 나이부터 마셔요. 그러면 다 먹을래요? 시간이 지나면 다 죽어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냐 이거. 이 일은 누가 저지른 거예요? 다 어른들이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어른 중에서도 누가 저지르서 민간업자가 저지른 거예요. 그럼 민간업자는 그럼 어떻게 해서 공기업만 짓던 걸 갖다가 민간업자까지 누가 허용했냐? 생각을 해보세요. 한전이 지었다면 여기다 짓겠어요? 지라고 하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서 안 지어요. 저 12년. 12년. 이명박. 박근혜 4대강만 난리가 난 게 아니에요. 바로 민영화 시킨 게 바로 이명박에 의해서 저질러진 강도 삼척 시민들이 그래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이명박이 민간 기업한테 석탄 발전 사업을 허가하지 않았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굴뚝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가 어디냐?
바로 여러분들이 좀 이따 가서 보실 국민들의 휴양지 명사십리 맹방해변입니다. 그야말로 국보급 바다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바다인지. 그 바다가 초토화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석탄 발전소는 연료 전량을 국내 거 하나도 않습니다. 다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호주나 이런 데서 다 수입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전용 항만 부두가 필요한 거예요. 항만 부두는 발전소에 제일 가까운 바다에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바다를 뚫고 나가니까 바로 어디냐? 맹방해변이 있다는 거예요. 맹방해변이 또 강도를 맞는 거예요. 항만 공사하면서 해변만 망가진 게 아니라 해변 속에 앞에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조개류 움직이지 못하는 생물들 다 죽었어요. 조개가 절멸했어. 멸종했어. 왜? 이놈들이 방파제 공사하면서 저 위에 보이는 저 산꼭대기 보게 되면 뭐 잘라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저거가 바로 폐석회석을 갖다 쌓아놨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발전소를 지으려니까 파야 되잖아요. 파니까 폐석회석 나온 걸 저기다 다 쌌어요. 그게 다 어디로 갔냐면 맹방 바다로 가버린 거예요. 방파제 만든다고 맹방 바다에 그냥 집으면 다 불법입니다. 석회석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생물을 죽여요. 생명을. 그렇기 때문에 화강암이나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얘네들은 대기업이에요. 정부 제재 안 해요. 그냥 갖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조개가 그 아름다운 명주 조개가 가보면 껍데기가 실체죠. 껍데기가 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태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잘못된 공사, 하지 않아야 될 공사를 통해 가지고 바다는 망가지고 삼척 시민들은 그야말로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죽게 생긴 이러한 공사, 그것이 시작이 누구부터 됐냐? 결국은 불의한 정권에 의해서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바로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일어난 그야말로 비극이다, 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권력을 만들어내는 주체입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국민 다수가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했던 대통령, 내가 정말 원하는 대통령이 정말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끌고 가는지 지금 우리가 뽑아놨지만 그 뽑아놓은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는 거죠. 예, 지금도 이렇게 연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척 시민들이 고통 중에 있다.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다. 이런 그 현장을 보시고 이렇게 함께 좀 느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극은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가 돌아가게 되면 비극은 거기서 끝날까요? 삼척 시민들이 먼저 죽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맹방 바다에 조개가 먼저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죽음이 끝날까요? 이제 무슨 위기가 와요? 기후 위기가 와서 지구 온도가 2도, 3도, 4도, 5도, 6도입니다. 탄소의 농도가 지금 산업혁명에서부터 딱 2배가 되면 6도가 올라갑니다. 그게 금세기 안에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절멸입니다. 6번째 멸종이 그냥 일어나고, 그거에 1년에 1,500만 톤을 갖다가 뿜어내는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그것을 가속화시킬 겁니다. 저렇게 무서운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중단시켜야 되죠. 그래서 작년 9월에 5만 명 국민 입법 청원 동의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법을 만들어라고 21대 국회에다가 올렸습니다. 여기 뭐 같이 하신 분 많으실 거예요. 천주교 생태환경위원회에서, 주교의 생태환경위원회에서 각 본당에다 다 공문 보내가지고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5만 명 다 해가지고 했는데
21대 국회는 마음에 드세요? 21대 국회의원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회의원들 기후위기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올린 왜 탈석탑이 필요하냐면 민간 기업이 짓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고 지금까지 들어간 공사비를 물어주고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가 그래야 철회시킬 수 있잖아요. 정부가 허가를 했는데 인가를 했는데 그냥 철회시키면 걔네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공사비 물어주고 철회시켜야 되니까 당연히 근거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법이 바로 탈석탄법이에요. 그러니까 탈석탄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국회법 만드니까 안 만들어서 우리가 오면 입법 총을 통해서까지 했는데도 안 해요. 이제는 21대 국회에 기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내년 4월 총선을 우리는 시점으로 해서 다시 우리가 새로운 정말 국회를 만들어서 삼척 좀 한번 지구 좀 한번 살려보자. 기후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국회를 만들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삼척에 살고 죽는 걸 떠나서 지구의 생명들한테 빚을 지고 우리는 사는 거가 될 겁니다. 기후 총선을 통해서, 기후 투표를 통해서 정말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할 의지를 가진 국회의원들로 22대 국회를 채우기만 하면 탈석탄법은 물론이거니와 그야말로 모든 에너지 전환법이고 필요한 모든 법들을 금방 만들지 않겠어요? 그럼 대한민국은 정책이 전환됩니다. 바뀝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지구 생명을 살리는 제대로 된 나라로 갈 수 있어요.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걸 제대로 갈 수 있다. 희망은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기후 총선으로 해서 탈석탄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자.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맘만 먹는다고 되는 게 딱 하나입니다. 모든 국회의원 후보들은 기후 정책을 공약하라. 공약하지 않으면 무조건 너는 안 찍겠다. 유권자 운동을 벌이면 돼. 기후 공약을 내걸어라. 이것이 지금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들한테 우리가 요구해야 될 사항. 그렇게 해서 가면은 공약하면 지켜라 하면 되잖아요. 그러한 국회를 통해서 지구도 살고 삼척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